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농협중앙회 이기소 축산경제 대표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FTA 대응책으로 인한 개방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어떤 시도 가축의 어떤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가축 질병이 또 만연되고 있고 또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축산업의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고 소비자로부터 우리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의 안전성의 요구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축산업이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가격이 안정된 기조 속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안정된 시점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의 기득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또 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축산업의 수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지혜를 짜내서 우리 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축산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지금 수출 현황하고 또 현재 문제점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좀 수출이 늘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수출액 전체 대비해서 보면 약 한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저희가 축산 분야의 생산액을 보통 얘기할 때 한 35%, 그러니까 전체 농업 분야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그 비율을 생각하면 생산액에서는 차지하는 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수출에서 차지하는 것은 그 비중이 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축산 분야가 자금률이 높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많이 있다. 다른 농업에 비하면 축산 분야가 자금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약 9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먼저 식용 부분을 보면 주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낙농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제유증 비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09년 대비 봐도 한 2.5배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낙농품 수출이 그 식용 축산물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 물론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것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류는 2010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신선육 수출이 중단돼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식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료나 동물약품도 있고 털이나 가죽 같은 것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뭐 농산물 축산물 공히 그렇습니다만 크레이에서 연구한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 방안의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 농식품, 농산물 축산물의 경우에 이것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원료가 다 국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은 축산물 포함입니다. 농산물 축산물은 수출됐을 때 다른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그런 다른 제조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이제 많이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보다 농축산물은 수출됐을 때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동차와 비교해보면 농식품 경우에 35%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액수를 수출해도 뭐 농산물 수출액이 작다라 하더라도 그 수출액은 전부 이제 한국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거고 자동차나 뭐 핸드폰이나 이제 많이 팔더라도 그만큼 또 수입도 재료를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산물, 축산물의 경우에 수출의 가치가 그만큼 더 크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뭔가 소득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 수출 관련된 이런 대책도 우리가 FTA 한다고 그냥 피해만 있고 수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FTA 계기로 해서 또 해당 국가들의 우리가 또 수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인 그런 대책도
그 FTA 대책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이 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수급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FTA 대응에서 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정책 의지와 함께하여 이번 기회에 저희 농협은 축산식품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수출 환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열풍으로 인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의 농수산식품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연료자녀학기 완화 정책에 따라 유연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유연층이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한적인 요인은 자국산업부를 위해서 유제품 등록세를 실시하여 시유 수출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제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상하여 조만간에 풀릴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그 축산물의 수출의 필요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국내 축산물의 그 수급 조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안정을 기능한다. 그리고 축중과 부위 간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선호 부위 같은 경우는 삼겹살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한 10만 톤 이상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수입 물량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대신 그 돼지고기의 전체 생산량의 한 45%를 차지하는 후지라든지 등한심 이런 비선호 부위들이 수비적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선호 저지방 부위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생산된 부위를 결국에는 밖으로 빼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정적으로 수급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격 안정이라든지 축산물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출 정책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수출에 대해 적극적이신데 이게 단발성으로 많이 지속적인 정책 유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축산물 수출의 안정적인 정책을 해서는 수출업체에 대해서 물림이라든지 호재비 그리고 마케팅비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 수출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활성화돼가지고 국내 축산업 발전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망을 좀 느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수출은 도저히 안 되죠. 그건 일본하고 왜 수출했습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했거든요. 일본하고는 수출하면은 가격 경쟁에서 도저히 안 돼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차원에서 일본하고는 수출해가지고 수출은 결과가 뭡니까? 손해를 보았지만은 미국에 상륙해가지고 세계에서 일본하고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도 마케팅 차원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행진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 우리 동포가 160만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오면을 먹기 대로. 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매를 보면서도 우리 한국을 공부를 해주고, 한국과 일본하고 못지않게 세계, 왜? 유전자가 일본하고 못지않게 치고만 좋습니다. 한국도. 가능한 가능성을 봤거든요. 일단 공사가 아무리 수출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좀 멍석이 덜 깔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의 주제 중에 FTA가 있는데요. FTA와는 별개로 어떤 국가와 이 축산물을 거래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국가와 위생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생협정을 맺어져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닭고기, 우리나라 닭고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닭고기만으로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한 뒤에 가공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처음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20년 전입니다. 수출 국가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위생협정을 여러 나라와 맺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삼계탕을 많이 수출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멸균 제품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위생협정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삼계탕 중에서도 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레토르트 멸균 제품에 한해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저희가 나오는 육가공 제품이 한 2,300가지가 됩니다. 가공 제품으로서 그 중에서 가열 처리한 후 냉동한 제품, 가열 처리한 후 뭐 냉장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시장에 접목할 그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토르트 멸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FTA 관련해서 FTA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 수출 쪽의 활용도 한번 봐봤는데 2013년도에 우리가 수출한 품목 중에서 우리가 FTA 협정을 맺어서 그 관세를 적용받아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한 26%밖에 안 됩니다. 수출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실제로 수출을 하면서도 FTA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수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보면 원산지 증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아세안으로 수출할 때 이런 것들이 통과하는 행정이 불투명하거나 그리고 그 당국의 그쪽 나라의 어떤 부당한 그런 조치들 이런 것들에 수출 업체들이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 이런 면들도 정부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을 포함해서 농식품 관련해서 이 비관세 조치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그 자료에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수입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국내 공급도 이렇게 늘어나서 좀 공급 과잉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도 그 중에 가장 큰 하나의 우리가 FTA를 대응하는 공격적인 방향이죠. 예, 수출 사업들은 거의 지금 FTA 대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FTA 대책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축으로 삼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것 부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보통 한 5만 톤짜리 한 10개 정도를 매달 그 수입 도입 공물을 갖고 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국제적으로 다시 갖다 팔 때 경쟁력 있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 부분을 연구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소고기도 이제 아까 그 쇠화고기지만 나머지 지금 단백질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사육기간을 단축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고기를 생산하냐 그런 생산적인 측면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우리가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조직 부분에 있어서 전문 조직인 보드람이랄지 부경이랄지 우리 모구촌이랄지 육성해나가고 우리는 남은 부분 소고기 구경하는 거 중심해나가고 또 이제 작은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어떻게 지원할 건데 또 수출 관련 기업이나 도축 가공을 해야만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저희가 협조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정부가 또 도와줄 수 있도록 같이 농정활동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생산자들이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가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 또 AT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농협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대부분의 그 쟁점이 바틀렉이 검역에서 걸린다 문제고 검역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수출 검역 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검역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는 뭐 하나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국에서 그렇게 검역 조건을 제시할 때는 그건 국제법에서 분명히 그걸 하는 건데 그 높이를 좀 높일 때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합니다만 항의를 해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제한 요건은 분명히 협상은 주고받기입니다. 우리가 뭘 줬을 때 분명히 줘야 되기 때문에 소탐 대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늦춰지고요. 거꾸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할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제법에서 한번 큰 틀의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 국제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생산지, 원래는 금액전을 발급할 때 생산지 관할에서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현물을 보고 끊어주는 게 맞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주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인천항에서 실으면은 인천에서 바로 금액전을 끊어줘.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서류를 굉장히 간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 제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원래 그거지만은 바뀌지 않는 거, 최초로 들어오는 그런 거 외에는 다 생략을 시켜버렸습니다. 다 생략시켜버리고, 온도 기록지라든지 정밀검사 성격서 이런 것들은 루틴하게 나가는 것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했고요. 현물검사도 원래 그 현물장에 가서 검사하는 거 사진을 그걸 해보셔야 되는데, 사진 같은 것만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낮은 문턱으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뭐 코멘트해야 될 부분은 코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 활성화 전체 전략이랄지 대책을 세우면서 보면, 이게 수출을 하는 주체는 역시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업체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어쨌든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그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역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물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방향에서 저희가 이 수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세부적인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수출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는 좀 이렇게 각자 추진하던 것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그냥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TF 부서, 그 검역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농협도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은 좀 더 일원화해서 좀 더 실질적인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이 기회에 공격하지 못하면, 또는 정착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인도네시아를 시장으로 놓고 지금 소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데다가 특히 지금 우리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EU하고 축산물의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 또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까워도 어렵습니다. 물류 비용을 여러 가지 고민하더라도. 그럼 결국에 뭐냐? 한류와 연계되고 있는 소위 틈새 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가깝다는 인접이 있다고 하는 소위 그 장점을 이용해서 프레시한 식품 푸드들을,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푸드들을 소위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전략,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하는 이런 그 소위 우리 축산에 대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그 우리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 공격적으로 우리도 나설 수 있는 것은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기회가 앞으로 계속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나와서 발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께 모든 그 소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여러분 고맙습니다.